이 느낌을 먼저 가지셔야 돼. 예. 미래의 짐은 감채기금 개수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헬파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예, 여러분이 공부 중에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빨리 그 효율을 좀 중간중간 높여드릴까 하는 고민으로 좀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사실 요거는 그 이전 영상 제가 두들리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쏙 빠지고 그야말로 그 저의 목소리로 만든 AI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사람 냄새 나게 그야말로 옆집 아저씨 스타일로 좀 다시 한번 다른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자본환원 계수라고, 여러분 저 투자론, 교육학개론에서 투자론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개론이 일단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투자론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그 자본의 어떤 가치, 환산, 계수라고 하는 자본환원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관련해서 그냥 시간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은 곧 돈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이 곧 그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곧 그 내 몫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바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미래의 돈을 현재 끌어다 쓰면 그 가치는 조금 더 낮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1년, 2년 아니면 10년 후에 찾게 되면 그 돈은 스스로 덩치가 커져서 가치가 높아져서 내게 주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본환원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또는 자본을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이 자본환원 계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학개론 시험을 위해서 이제 6개 정도가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 6가지 계수들은 수시로 여기저기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론에서도 활용이 되고 감정평가나 이런 데서도 이 기본적인 그 컨셉, 아이디어, 개념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환원 계수는 그냥 그 공식을 암기한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공식, 이 계수 공식이 왜 필요하냐, 어느 상황에서 필요하냐,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이름하고 그 공식 자체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다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의미를 찾으려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 계수라고 하니까 이 계수들은 어떤 그 변수들이 주어지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결과치를 내놓습니다. 그 결과치가 뜻하는 게 뭔지, 요게 이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주요 학습의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혈을 짚어야 지금 이것 자체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타의 학습의 그 파급력을 가져서 학습에 이제 그 어떤 생기, 활기가 주어진다. 이제 이런 점을 다시 한번들
강조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 보시는 대로 그 일시불 내가, 일시불 현가 이렇게 지금 요 일시불 내가, 일시불 현가, 그리고 연금 내가, 연금 현가, 그리고 감채 기금 계수, 그다음에 저당 상수까지 지금 요렇게 좀 가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이 각각이 일단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때 동원되는 공식이 뭔지 이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갈 텐데, 일시불이 일단 두 개가 있죠. 일시불이 이렇게 일시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하나는 현가. 내가라고 하는 미래 두음법칙 적용해서 레인데 내가, 미래의 가치. 그 다음에 현가 그러면 현재의 가치.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미래는 얼마가 될지, 또 그때 가서 그 미래 시간이 지나서 받기로 한 돈을 미리 현재 받는다면 얼마 정도로 좀 디스카운트 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곧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반영을 하면 시간을 땡길 때하고 미래로 넘길 때하고 이 가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1,000원을 은행에 맡기면 10년 후에 2,000원이 되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후에 2,000원을 주겠대요. 그러면 그거 미리 지금 주라 그러면 2,000원 그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1,500원만 주라 또는 1,000원만 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줄 수 있는 거죠. 10년 후에 줄 수 있는 2,000원 지금 달라 하면 2,000원 그대로 줄 수 없죠. 1,000원만 주면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왜? 지금 먼저 땡겨서 은행에 넣어두면 그 돈이 클 테니까, 불어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좀 감각적으로 체화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이제 학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현가 계속 이렇게 이제 쌍을 이루는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매년 또박또박 지불하는 돈, 또는 또박또박 받게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 그래서 한 방에 은행에 놓고 10년을 기다리는 방식, 요거 일시불입니다. 매년 10년 동안 매년 1,000원씩 이렇게 붓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매년 1,000원씩 국가에서 또는 뭐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너의 학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매년 얼마씩 주겠다 할 수 있죠.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미래에 약속된 돈을 땡겨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연금인데, 받기로 돼 있는 연금을 현재로 땡겨 받으니까 이게 이제 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미래 가치를 말하는 거고, 현가는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고, 요거. 그다음에 일시불은 한 방에, 연금은 매년 또박또박. 그러니까 그 개수 이름에서 그 뜻을 헤아려서 음미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 와야 되면. 그러니까 단순 문자적인 암기에 애를 쓰면 그 허송세월에 가깝게 됩니다. 꾹꾹 눌러서 읽어야 됩니다. 읽는다는 게 그냥 문자를 그 가나다 기억년 뒤에 수준에서 읽는 게 아니고, 음성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읽으라는 겁니다. 모든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혀를 짚을 수 있고, 학습의 혀를 짚을 수 있고, 혀를 짚어야 술술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 몸에 흐르는 피처럼. 거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갈 길을 잃으면 사망이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낯선, 뭔가 생뚱맞은 이름 아닙니까? 계수의 네이밍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감채기금 이렇게 돼요. 감채기금. 느끼세요. 음미하세요. 감채. 감자가 이렇게 감하다.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감채. 그 다음에 이 채는요. 그 채무. 채권 채무할 때 그 채무. 이 빚을 말합니다. 네. 영어로 debt. 이 채무가 점점 줄어진다는 거죠. 줄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줄어든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금. 예. 뭔가 기반이 되는 자금. 예. 그래서 그 감채기금은 이 이름에서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뭔가 줄여간다는 거예요. 줄여가고 그 줄여가는 것이 뭐냐면 기금이라는 게 기금.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1억을 만들고 싶어요.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 싶어요. 이 기금이에요. 나의 종잣돈, 뭔가 이제 10년 후에 내가 사업을 펼치고 싶고,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내 인생에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일단 1억을 모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게 기금이 되겠죠. 그 기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또박또박 얼마씩 말하자면 부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달리 말하면 10년 후에 나 자신에게 빚이 1억이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예. 채무인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채무이긴 해도. 그러면 매년 그 채무, 나에게 진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감채해 나가야 되겠죠. 1년이 지나면 10분의 1이, 2년이 지나면 10분의 2가, 그래서 10%, 20%,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쌓여갈 거고, 약속된 나 자신에 대한 채무는 1억에서 1,000만 원 빠지고, 2,000만 원 빠지고, 3,000만 원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금인, 이 빚인 기금, 쌓아야 될, 나 자신에 대해서 채워 넣어야 될 일종의 빚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쌓여 나가는. 그러니까 채무가 준다는 건, 빚이 준다는 건 뭐예요? 쌓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또는 이런 상황, 요거를 이 이름에서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 감채기금. 그러면 이 기금이 곧 빚이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조금씩 쌓아 나가야 된다. 감채. 예, 일종의 채무인데 이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 그러면 낯선 그 계수 요 정도로 머물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의미적인 것들까지 접근을 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저당상수잖아요. 저당상수. 요거는 좀 용어적으로 좀 감채기금계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익숙합니다. 저당. 은행에 저당 잡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고 내 집을 저당 잡히고 담보대출이죠. 저당 대출이죠. 이게 뭡니까? 내가 1억을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1억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나의 의무는 뭡니까? 채무죠.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된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면 그게 원리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 예. 그렇게 해서 저당 잡힌 경우에 그리고 저당을 통해서 빚을 낸 경우에 돈을 빌린 경우에 그 돈을 매년 얼마씩 갚아야 정해진 기간에 갚아낼 수 있는지. 자,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의 빚이에요. 미래의 빚. 그 빚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그 빚을 깎아나가고 줄여나가는, 감해 나가는 게 감채기금 계수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요. 지금 당장 빌린 거예요. 일단 내 손에 쥐겠다. 1억을 쥐고, 이건 내 돈 아니니 이제 갚아나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감채기금과 이 저당상수가 이렇게 시점이 현재 미래가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앞에서도 저 연금 현가계수나 연금 내가계수, 또 일시불 내가계수나 일시불 현가계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안에서 미래와 현재,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알고 싶다,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6개지만 어떤
조금 더 단순한 느낌으로 이걸 아우를 수가 있죠. 자, 한방 일시불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얼마씩 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채기금이나 저당상수도 연금에 해당돼요. 연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빚과 관련된 겁니다. 갚아야 될 것들. 예. 짐이죠, 짐. 이 느낌을 먼저 가지셔야 돼. 예. 미래의 짐은 감채기금 개수고 쌓으면서 깎아 나가야 되니까. 미리 땡겼어. 일단 1억 땡겼어. 그리고 조금씩 갚아 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당상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공식은 나중 문제고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느낌 없이 공식은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죽은. 그래서 매번 이 공식만 보면은 그냥 왠지 같이 죽고 싶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은 제 머릿속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패한 분들이다. 실패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죠. potentially 위너가 될 잠재적 승리자.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이런 공식을 질릴 만큼 보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식과 친해지셨습니까? 이 공식을 언제 시험 볼 때 한 번이라도 활용을 하셨습니까? 해본 적 없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할 때 이게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그 활용이 되는지 필요한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긍정적인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다?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 경험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더 진행시켜 볼게요. 자, 방금 전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옮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방금 전에 일시불 얘기했습니다. 그 일시불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공식입니다. 일시불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게 1이 있고요, 1. 그리고 플러스 R이 있지 않습니까? 이 R. 이 R이요. 말씀드렸듯이 이 R이 돈을 묻어두면 은행에서 그 이자를 줄 때 그 이자율,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R 하면 이자율 또는 거꾸로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계산하면 항상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당길 때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가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자율인데 같은 이자율, 똑같은 정체는 실질은 이자율인데 깎인다 그래서 할인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다르고 할인율이 다르다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R 하면은 이자율, 할인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공식은 공식 자체를 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감각적으로 암기, 기억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여 이 공식이 나오냐를 설명하다 보면 그냥 그거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수학 수업이 되겠죠. 지금은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딱 필요한 정도로만 감각적으로 상기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식에 지금 R이 나온다고 그랬죠. 실질은 그 R이 이자율이고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 R 하면 R, 우리나라 국어에 R 있잖아요. R, 계란. 네. 이거 떠올리시는 게 참 좋아. 그래야 그림 연상적으로 그 공식을 자연스럽게 내 이름 쓰듯이 써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 하면 이 R을 떠올리면 좋다. 또 공식에 이 마이너스 지금 여기 나온 것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R이 나왔고 1이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한알 1 플러스 r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죠. 하나. 그리고 r은 r이죠. 그러니까 r 한알. 예. 한 개의 r, 한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n이 나오고 n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은 몇 년간이냐 이를 뜻해요. 몇 년간 n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n은 어떻게 됐어요? n년 거꾸로도 땡긴다 이게. 미래에서 현재로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n은 그냥 시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미래로 마이너스 n은 미래에서 현재로 땡기는 겁니다. 방금 현가, 내가, 미래, 현재 이거 시간 개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n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일시불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하면 이게 이제 공식이 읽어지죠. 어떻게 읽어지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했냐면 한알입니다. 하나. 1, 하나, 한 알. 자, 한알. 근데 n승이죠, n승. 한알을 n년 동안 묵혀두는 겁니다. n년 동안. 자, 한알, 한방, 하나를 n년 동안 묵혀둬. 그 계란이 상하지 않고 그 n년까지는 따지지 않아도 하루 또는 며칠 그 한알이 부화를 할 때까지 정도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n년 동안 묵혀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닭 한 마리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예. 이 가치가 커진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시간. 시간의 흐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공식은 뭐예요? R 하나를 n 동안 묵혀둔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 거꾸로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나중에 한알인데 그 한알을 n년 땡겨. 현재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나 일주일 후에 너 계란 부화 가능한 계란 하나 줄게. 아니, 닭 한 마리 줄게. 그래, 닭 한 마리. 그래, 거기에 대놓고 아이 그거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냥 땡겨줘. 지금 빨리 줘.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닭 한 마리 줄 수 없지. 그냥 계란 알 하나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줄어든다는 거죠. 땡겨받으면. 그래서 하나를 닭 한 마리 또는 하나를 땡겨받으면 알 하나로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일시불인 경우에는 한알을 n년간 두느냐, 미래에 하나를 땡겨 가져오느냐, 미리 이런 문제다. 그래서 내가는 그냥 n, 현가는 마이너스 n승 이렇게 하시면 돼. 뭐의 n승 또는 마이너스 n이다? 한알. 그럼 1 플러스 r이라는 게 금방 떠올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일시불과 관련해서는 깔끔한 정리가 됐다 해도 되겠죠, 여러분? 무리 없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연금의 내가와 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말이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1 플러스 r 할 때 한알일 때 1 말고 덩그러니 1 이렇게 등장합니다. 1.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건 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 1. 예. 이게 이제 좀 연상적으로 떠올리면 좋은데, 여러분 방금 전에 닭 한 마리 얘기했죠. 닭 한 마리. 미래에 주기로 한 닭 한 마리를 미리 주시오 하면 닭 한 마리를 못 준다 그랬죠. 그냥 한 알 정도, 계란 하나 정도 줄 수 있다. 그 점에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느낌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알 한 알, 한 알 한 알 알을 챙겨요. 매년. 그 알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썼겠지만 그런 생각 그만합시다. 그냥 그 부분은 배제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시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 이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닭 한 마리가 될 수 있죠.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알 한 알 쌓아 나가면 나중에 닭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몇 마리가 될까?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 미래가 궁금한 거잖아요. 미래가 궁금한 거잖아요. 내과예요, 내과. 미래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이 계수를 적용을 하면 그 미래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대비되는 게 내과죠, 내과. 연금의 내과. 연금의 내과는 미래에 주기로 한 돈이 있어요. 주기로 한 돈이 있어요. 그거를 땡겨받아. 그러면 얼마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현가니까. 뭐의 현가? 연금의 현가. 매년 주기로 한 것에 땡겨받는 현가. 자, 시간은 어떻게 이제 역행을 하죠, 역행을. 예. 일단은 요 그림을 가지고 공식을 극복하면 됩니다. 예. 자, 어떻게? 잠시만요. 자, 먼저 감각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자, 한 알을 매년 쌓아 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한 방으로 받아요, 한 방으로. 한 방으로. 닭 한 마리든 뭐든 큰 한 개. 예. 근데 이거는 매년 연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자가 그 돈의 가치를 키우는 거잖아요. 키워나가는 거잖아. 예. 일단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짐이 아니라 나의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고 밑에서 나를 이제 키워주는. 그래서 알이 이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연금하면 그래서 요 밑에 요 알이 들어갑니다. 분모에. 예. 연금의 내과든 연금의 현가든 일단 이 연금 부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미래든 현재 가치인 거죠. 그래서 미리 연금이 주어지면 고정이 되면 그게 이제 이 이자가 2번 이상 일시불은 한 번 이자 따지면 되잖아요. 2번, 3번 따지게 되면 이자가 힘이 됩니다. 힘이. 나에게 돈을 불려서 주는 힘이 됩니다.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가 있어요. 나를 떠받치는 위치로. 예. 그래서 그 맥락을 헤아리면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 부분 해볼게요. 요 부분은 이겁니다. 한 알 한 알 N년간 주기로 한 게 있어요. N년간 주기로 한 게 있어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주기로 한 건 미래에 주기로 한 거잖아요. 이걸 한 번에 땡겨받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N년을 거슬리면서 땡겨받는 거예요. 옆으로 거슬려서. 어떻게? 한 방에. 근데 여튼 받기로 한 거잖아요. 받기로 한 걸 땡겨받으니까 그 이자는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튼 주기로 한 걸 받는 거니까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나의 기반이 되는 이자. 이렇게 하면 공식이 나오는 거죠. 복잡한 공식이. 하나하나 하고 다시 이 전부를 아주
심플하게 처리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일단은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느낌적으로 다가옵니까? 지금 이 과정이 끝나면 공식이 그냥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이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 두고요. 이따 종합적으로 설명은 다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근데 다른 게 달리 보여야 뭐 암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앞에 거 한번 보면 아까 저 한알에 n승이 있고요. 1도 있습니다. 그리고 r이 또 있어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감체기금 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체기금 계수. 아까 뜻을 어떻게 헤아리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빚을 N년 동안 갚는다. 또는 누군가가 10년 후에 1억 받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돈 모아두어. 이렇게 하고 갔다면 그게 빚이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그 돈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보세요. 한 알 한 알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 돼. N년 동안. 그러다 보면 한 방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 상황은 이자가 내가 지금 갚아 나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빚이야. 누가 준다고 하는 연금도 아니고 지금부터 주어지는 연금도 아니고 내가 쌓아가는 돈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갚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나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짐을 지는 거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황을 이해하니까 공식이 나와버리는 이 방식.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것 다시 해볼까요? 저당상수라는 게 있어요. 저당상수, 저당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큰 돈을 한 방에 끌어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한 알 한 알 갚아 나가요. N년간. 근데 지금 N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 저당상수라는 게 빚을 끌어왔잖아, 미리. 내가 미리에 갚기로 하고 미리 끌어왔어요. 네, 땡겨왔어. 미리 내가 갚기로 한 걸 끌어온 거야. 그래서 시간을 거스리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R은 나의 갚아야 될 짐이 되는 거니까 R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요 연금에 하고 시작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연금에. 그리고 R은 이 긍정적인 의미의 것이었죠. 그때 밑으로 들어갔죠. 여기는요. 그 감체기금, 저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아래 위가 그냥 바뀌어 있죠. 예. 요게 위아래가 바뀌면 요게 되고 요게 위아래가 바뀌면 요게 됩니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역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2분의 3이 있다고 했을 때 거꾸로 위아래를 바꾸면 3분의 2가 되죠. 그리고 이 둘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1이 되죠. 1. 그래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내가는 내가대로 현가는 현가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역수관계고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리고 일시불 있었죠? 이 연금과 관련된 R이 포함되는 위에 분자로 가든 분모로 가든 이 R이 포함되는 건 다 연금 관련이에요. 예. 왜? 2년 이상 연금이니까 그때 의미가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 나에게 짐이 되든가 큰 짐이 되든가 나에게 시간이 도움이 되어서 도움이 되든가 그 나에게 기반이 되든가 기반이 되면 밑으로 가고 부담이 되는 상황이면 위로 가고. 예. 그리고 요것들과는 별개로 일시불이 있었죠. 예. 일시불은 이자 딱 한 번 고려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장할 이유가 없어, 일시불은. 그냥 한 방 딱 넣어놓고, 한 알 딱 던져놓고, 기다리면, 미래가 기대되니까 미래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닭 한 마리가 될지, 닭 두 마리가 될지.
여기 이제 미래 가치, 내가. 미래 가치, 레가, 내가. 현가는 거꾸로요. 10년 후에 받을 거, 아이, 마음 급하고 지금 내가 쓸 돈이 있으니까 빨리 땡겨 받을게. 그러나 그대로는 못 주지. 미리 땡겨 받으니까. 그래서 쫄아드는데 이자에 대한 고려는 매년 고려하는 게 한 번 고려하면 되잖아요. 미리 등장할 필요 이제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R이죠. 그래서 일시불, 그 다음에 연금과 관련된 연금의 현가, 내가, 그 다음에 감채 쌓아나가고 한편으로는 줄여나가고. 뭘 줄여나가요? 감채. 감채라는 건 뭐예요? 쌓아나가는다는 거죠. 쌓아나가니까 채무가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걸 한 방에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채기금을 한 방에 갚는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공식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또 저당은요. 급하니까 미리 땡긴 거야. 큰 돈, 한 몫을 땡긴 거야. 한 몫 땡겨서 원리금을 조금씩 한 알 한 알. 닭 한 마리 빌려주세요. 나 저기 알 낳는 대로 한 알 한 알 갚아 나갈게요. 느낌 옵니까? 네. 10년 후에 닭 한 마리, 아니야, 열흘로 할까요? 아니, 10년이 좋겠다. 10년 후에 닭 한 마리 줄게요. 약속을 했다면 지금부터 한 알 한 알 시장에 내다 팔든 뭐 어떤 노력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알 한 알. 그렇게 되면 닭 한 마리가 되겠죠. 그 닭 한 마리 만들려면 지금 그 알이 몇 개가 쌓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알이 필요한지 등등, 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내는 데 필요한 계수가 감채기금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여러분과 제가 느낌상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좀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무런 노이즈 없이, 포즈 없이 찍었던 지난 영상, 두들리를 이용해서 찍은 영상하고는 좀 뭔가 다른 영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런 스타일의 영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이건 꼭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잠들기 전이나 또는 길을 걷거나 할 때, 누군가가 또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혼자 가만히 상대방이 눈치챌 수 없는 방식으로 공식이 암기가 되는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막 떠오르지 않아서 안절부절하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책이 없는데, 책은요, 여러분 지금 IT 시대입니다. 책은 얼마든지 전자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다닐 수가 있어요. 방법은 유튜브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방법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휴대폰에 전자화해서 가지고 다니면 언제든지 떠오르지 않는 건 떠올려서 확인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학습의 내용이 전부 내 것이 되면서 뚜렷해지고 뿌연 안개들은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의 맛이 느껴지고 역시 학습은 게임 중에 진정한 게임이야. 왜? 적당한 난이도가 있고 효능감이 있고 보람도 있고. 네. 그래서 학습도 잘 하다 보면요, 이만한 게임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게임에서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길어졌는데 불편하신 분은 빨리 지나가시면 되겠었고요. 반복할 때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십시오. 자, 같이요. 어느 것도 보지 않고 이 공백의 상태에서 또는 지그시 눈을 감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 일시불이 있었어요. 연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래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이 가치의 변환, 전환, 이것에 필요한 것들이 공식들이 있는데 그게 계수라고 하는 거다.
어떤 돈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주어지면 그 개수를 갖다 거기에 곱해버리면 그 미래의 가치 또는 현재의 가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게 말하자면 환원 개수, 금융 개수라고도 합니다. 일시불은 현재의 가치가 궁금해지는 현가 개수, 그 다음에 내가 개수. 현재가 주어지면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궁금하니까 현재는 주어져야 되겠죠. 이것 또한 이제 느낌적으로 다가오셔야 되겠고, 또 연금과 관련해서 일단 이 연금에 해당하는 연금 1 플러스 R 한 알 큰 목돈이 아니라 한 알 한 알이 주어져요. 그리고 목돈이 궁금해. 이 목돈이 궁금하고 주어지는 거 뭐예요? 한 알 한 알. 그럼 이 한 알 한 알부터 시작해서 공식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감채기금. 이제 느낌이 좀 옵니까? 그 다음에 저당상수. 느낌이 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지 마세요. 무엇이라도. 볼 수도 없겠네. 눈을 어떤 교재라도 펴놓으셨으면 그냥 덮고 또는 펴놓은 채로 눈을 감고 제 음성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시불 주어진다. 궁금한 건 미래의 가치다. 그러면 일단 주어지는 한 알, 1 플러스 R 요 전체의 n년 후의 가치니까 n승 이러면 공식이 되죠. 자, 미래에 한 알 주기로 미래에 한 알 주기로 한 거를 미리 땡겨서 현재 가치를 따지고 싶다. 10년 후에 1억은 현재로 치면 얼마일까? 그러면 한 알 그것에다가 시간을 거스른다는 마이너스 그리고 n 마이너스 n승. 여러분 마이너스 n승은요. 요 마이너스 빼고 요 n승을 분모로 내리고 그것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승이라면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4 마이너스 2승 그러면 4의 2승 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배우셨겠지만 좀 배운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금에 이렇게 나오면 연금에 일단 R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R이 분모로 가느냐 분자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게 이 쌓이는 한 알 한 알 R이 이자가 나에게 지금 힘을 북돋워 주는 거냐 아니면 나의 부담인 거냐 이거죠. 일단 연금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이자율이 매년마다 거기에다가 부어주고 더해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R은 밑으로 일단 먼저 내려가서 받쳐 올려놓은 거죠. R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는요. 일단 한 알 한 알 쌓아가야 되죠. n 앞에 마이너스 붙을 필요 없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게 마이너스가 붙죠. 시간이 흘러 미래 한 방 1 딱 서는 거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네. 이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일단 연금에 이렇게 나오면 이 이자가 매년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니까 밑으로 가. 네. 나의 밑을 떠받쳐줘. 그래서 R 밑으로 분모로 가고 그것분에 자, 이 한 알 한 알은 어느 쪽에 가 있어요? 저 미래 쪽에 가 있어요. 한 알 한 알 주기로 한 거. 가로 묶어서 n승 하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현가를 따지고 싶으니까 시간을 땡겨와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n승. 그리고 시간 땡겨온다.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고 앞에 1 떡하니 서는 거죠. 사실은 읽을 때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굳이 그 순서를 꼭 써야 됩니까? 이 생각의 순서, 사고의 순서를 거꾸로 쓰면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고정관념도 좀 깨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려지는 대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공식이. 수학 공식 그 뭐 외우는데 전혀 그 애워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느낌적으로 공식을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채기금 개수. 감채기금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목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알 쌓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마이너스. 시간이 흘러서 한 방을 만든다. 목돈 한 덩어리를 만든다. 그런데 이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짐이 되더라. 부담이 되더라.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예. 밑으로 깔리는 게 아니고. 재밌죠? 재밌는 겁니다, 이거. 저당상수는요. 큰 돈 미리 땡겨오잖아요. 1, 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너스. 한 알 한 알, 1 플러스 R. 그리고 N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아나갈 돈을 지금 앞으로 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미리 땡긴 거니까. 예.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N 앞에 부호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흐름 느낌으로 받고, R이 문제인데, 이 이자율은 나에게 이 갚아나가는 상황에서는 짐이 되겠죠. 쌓아가야 할 상황에서 짐이 되겠죠. 그러나, 미래가 됐든 현재가 됐든 하나를 하나 주어줘요. 그거는 나에게 이자율은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밑에 나를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 해서 밑으로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쓰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그려도 좋겠습니다. 자, 일시불 현재 이렇게 주어집니다. 돈이. 그리고 N년 동안 묵혀두면 얼마가 될지. 이게 뭐예요? 일시불의 내가. 자, 나중에 N년 후에 주기로 한 한 알, 그걸 미리 땡겨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N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네, 현가. 현가는 땡기는 거고, 내가는 미루어 두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연금에 하는 순간, 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힘이 되는 거. R을 밑에 깔아요, 일단. 요 나중에 R을 써도 됩니다. 사고의 흐름상. 그렇게 해볼게요, 다시요. 자, 연금이라는 것은 한 알 떠올리세요. 연금. 한 알 하나를 N년 동안 쌓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시간이 흘러요, 이렇게. 그래갖고 한 방에 받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 이때 이자율은 밑에서 나를 떠받들어줘. 나를 키워줘. 들어 올려줘. 이거고요. 자, 한 알 주기로 한 거, N년 후에 주기로 했대. 근데 미리 땡겨받아야 돼. 마이너스 붙여요. 땡겨받으니까 과거로 와서 여기 앞에 일이 쓰여지는 거야. 네. 그래 놓고 이것도 힘이 되는 이자율이니까 밑에 분모로 나를 떠받쳐주는 위치로 가는 거죠. 느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마지막으로 감채. 나중에 한 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나 쌓아가는 거야. 예. 나중에 한 방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나 스스로에 대한 채무, 나의 약속 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밑으로 R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R이. 자, 저당 미리 땡겨. 목돈 한목 땡겨.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 알 갚아나가. 미리 땡긴 거니까 마이너스는 붙어야 되겠죠. 미리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었잖아요. 미래의 것을. 네. 미리 갚아야 할 것을.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R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네. 여러분 지금 하다 보니까 근 50분 가까이, 조금만 지나면 1시간 가까이 지금 되는 셈이고, 일반 학습 시간으로도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니까 길다는 느낌이 들던가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 여튼 들었더라도, 그 길다는 느낌이 들었더라도, 지금 이 1시간, 좀 부족한 1시간이 향후 여러분의 그 10시간, 100시간, 계속 그 학습을 하는 동안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10분 보다가 그게 쌓여서 100시간 되고 영원히 이 공식과는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학습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반, 근데 반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인 그런 시작, 그런 첫 경험,
네, 모든 것에서 이 첫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애워집니다. 애우지 않으려고 해도 애워집니다. 그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학습 방법은 심볼릭한 거라서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근저에 깔린 이 학습의 혀를 찾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들은 있지만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관련해서 이 혈파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